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토트넘은 의적, 강강약약이라는 수식어가 유독 더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왜 강팀한텐 강하고 약팀한텐 약한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트넘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하고 싶어 하는 축구,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이상적인 축구는 현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이상적인 축구 모델 첫 번째는 지공 베이스의 공격 축구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풀백 2명까지 공격 쪽에 참여를 시켜서 빠른 패스와 연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눌러놓고 공격적으로 축구하는 걸 좋아하죠. 두 번째는 강한 압박으로 소유권을 찾아오는 주도적인 축구입니다. 상대가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우리 팀이 공을 뺏겼을 때 바로 들어가는 역압박, 이렇게 강한 압박을 통해서 공을 되찾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지공을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마지막은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강력한 카운터 어택을 날리는 겁니다. 먼저 토트넘의 주전으로 꾸린 기본 포메이션입니다. 평범한 4-3-3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에서 양쪽 풀백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기본적인 풀백의 위치를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토트넘은 지공 시에는 센터백 2명만 최후방에 남겨놓고 풀백 2명을 모두 공격 과정에 개입시킵니다. 그리고 토트넘 축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하프 스페이스입니다. 이 공간으로 주로 선수들이 들어가서 가운데 쪽에 컷백을 내주는 방식이 주된 공격 방식이죠. 바꿔 말하면 토트넘은 저 공간이 막혔을 때 매우 답답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역습을 잘하는 팀이라면 더더욱 토트넘이 힘들어하겠죠. 센터백 2명만 남겨놓는 방식이라 그 뒤쪽엔 강활한 뒷공간이 펼쳐지는데 보통은 발빠른 반더벤이 미친듯이 달리면서 커버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비 방식은 센터백 2명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방식이고요. 또 로메로, 반더벤 같이 덩치가 큰 선수들이 달리기 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부상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바꿔 말하면 하프 스페이스 잘 맞고 잔뜩 웅크렸다가 토트넘의 뒷공간을 잘 노리는 팀, 이런 팀들이 되게 토트넘에게 강합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트넘이 하프 스페이스를 잘 막는 팀한테 고전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입스위치였습니다. 보통 어떤 팀이 수비를 할 때 최후방 수비 라인이 4명일 때가 있고 5명일 때가 있는데 토트넘은 특히 5명일 때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입스위치가 5명, 5백 체제로 수비를 했고요. 이 5백 체제에서는 센터백이 3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1, 2, 3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저 1번하고 3번 센터백이 이미 토트넘이 좋아하는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방어선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게다가 1번이 뚫리더라도 가운데 센터백인 2번이 지원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한 번의 하프 스페이스가 뚫리더라도 추가로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구조인 거죠. 그럼 토트넘이 5백일 땐 골을 무조건 못 넣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수비 구조상으로 봤을 땐 토트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5백 수비가 아닌데 내려앉은 수비는 잘 뚫을 수 있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5백에 비해서는 구조적으로 조금 더 수월할지 몰라도 애초에 프리미어리그급 팀들끼리 맞대결을 펼칠 때는 한 팀이 전원 수비를 해버리면 그걸 뚫어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넘이 추구하는 게 지공이라면 이 지공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미료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상대의 눌러앉은 수비를 끌어내야겠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건 중거리 슛입니다.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해서 상대방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혹은 상대방의 수비 중심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좌우로 반대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측면에서 수비수와 1대1로 혹은 다대1로 대결을 해서 이겨줄 윙어, 크랙형 윙어가 필요합니다. 옛날로 따지면 네이마르나 전성기 아자르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현역 선수로 따졌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크랙형 윙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조미료들 다 토트넘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을 100% 이기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축구에 무조건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토트넘을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 이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선수비, 후역습입니다.
조금 더 토트넘 맞춤식으로 말씀드려보면 하프 스페이스를 신경 쓰는 선수비, 센터백 2명만 남은 뒷공간을 노리는 후역습입니다. 이걸 정석적으로 잘했던 팀이 아까 말씀드렸던 입스위치죠. 5백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신경 쓰는 선수비,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컷백으로 드라구신의 미스를 발생시키고 리암 델랍이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정석적으로 토트넘이 약한 부분들을 잘 공략했고, 결국 입스위치는 토트넘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패턴으로 당했던 경기가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죠. 여기서 토트넘이 실점했던 건 사실 역습에서 실점했던 건 아닙니다. 후방 빌드업 실수로 먹힌 건데, 그 실점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득점 없이 비긴 거니까 토트넘이 어려워했던 경기는 맞는 거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잘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템포의 속공, 두 번째는 토트넘의 강력한 전방 압박입니다. 당장 이번 맨시티전 득점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드라구신의 한 번의 롱킥으로 빠른 속공에 이은 메디슨의 발리슛 득점, 전방 압박에서 맨시티 그바르디올의 실수로부터 벌어진 메디슨의 두 번째 득점, 포로의 세 번째 득점 역시 토트넘의 역습으로 인한 득점, 마지막 네 번째 골 역시 육상부 베르너와 존슨의 역습으로 인한 득점이었습니다. 당장 맨시티전만 해도 속공 3, 전방 압박 1의 비율로 득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최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5경기 득점 양상을 일일이 조사해봤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을 넣었고요. 그 중에 속공 7득점, 전방 압박 2득점, 크로스 1득점, 코너킥 1득점, 직접 프리킥 1득점, 지공 1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공과 전방 압박의 득점수를 합해보면 9골입니다. 토트넘 최근 13득점에서 69%를 차지하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수치죠. 그렇다면 왜 이런 득점 양상이 나타날까요? 그 비밀은 토트넘 선수 구성에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나 속공 둘 다 기본적으로 달리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달리기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겠죠. 그런데 토트넘의 전방 쪽 선수 구성에 빠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티모 베르너, 솔랑키, 브레넌 존슨, 그리고 반더벤도 맨유전이나 에버튼전 어시스트 같이 가끔씩 말의 빙의에서 달릴 때가 있어서 여기에 포함시켜 봤고요. 어쨌든 이런 토트넘의 발빠른 전방 선수들 때문에 특히나 속공과 전방 압박에서 성과를 얻어낼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좋아하는 속공, 어떤 상황에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상대가 라인을 높여놓을수록 역습하기 좋겠죠. 또 상대방이 뒷공간이 많이 나올수록 역습하기에 수월하죠. 또 상대방이 어떤 상황일 때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많이 나올까요? 골킥 할 때나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 롱킥을 차는 게 아니라 짧은 패스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팀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좋아하는 성향 내지는 강한 성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공격 시 라인을 높이고 후방에서 주도적으로 나오려는 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특성은 주로 강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특히 강팀들은 자신들의 축구 색깔로 이기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가 토트넘이더라도 일단 자기 축구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토트넘에게 이득이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게다가 그게 홈 경기다? 그럼 그런 성향은 더 짙어집니다. 수많은 홈 관중들 앞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겠죠. 반면에 토트넘보다 상대적인 약팀들은 어떨까요? 일단 토트넘과 비교도 이득입니다. 거기에 비기는 것도 모자라서 토트넘을 이긴다? 그건 약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성과죠. 그럼 약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점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토트넘이 싫어하는 선수비 후역습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그런 팀들은 생존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토트넘 상대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더라도 팬들이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죠. 사실 이해를 넘어서 지지를 해주는 입장일 겁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좋아하는 경기 양상, 상대방의 스타일이 보통 강팀에게서 많이 나오고 토트넘이 싫어하는 경기 양상과 상대 스타일이 약팀에게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느낀 토트넘의 독특한 성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토트넘은 상대방과의 체급차보다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이 더 중요한 듯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토트넘의 독특한 성질 역시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이 강한 팀한테는 강하고 약한 팀한테는 약한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여러분들만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